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이네요. 5월 26일은 사과의 날입니다. 사과, 사과한다. 아니면 뭐 먹는 사과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냐 아니면 아폴로자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그 이제 그 임시정부가 가 있었죠. 바로 이제 6.25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죠. 지난 4월 19일 날 방송에서 그 발췌개헌과 이제 4.4.5 개헌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발췌개헌이 바로 이제 이때 일어난 일이죠. 예. 때는 1952년입니다. 그 6.25 사변이 1953년 7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한 3년 1개월 동안 이제 뭐, 피치기는 전쟁을 이제 했었죠. 어찌됐든 1952년이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물론 이제 전선이 이제 그 휴전선인도에서 고착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방에서는 계속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이제 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인 시대에 보면 김두한이 이제 자기 그 일당들을 데리고 부산에서 뭐 캬바레에서 춤추고 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음, 뭐 전선에서는 정말 그 총을 쏘고 포를 쏘고 하면서 그걸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 많은 그 장병들이 죽어나가는 판인데 이제 후방에서는 이렇게 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근데 그게 인간 사회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허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그참 곤란한 사회가 되죠. 그건. 하여튼 이 전쟁 중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정치 파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최근 들어와서 근현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 모든 자료가 전부 좌파적인 시각에 의해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고 뭔가 조국 강병을 위해서 그 애를 쓴 그 지도자들은 이제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펑펑 쓰면서 뭐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북한과의 거래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하는 그래서 언젠가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라도 또 벌 받을 거라고. 하여튼 지금 교과서 문제도 있지만은 모든 그 근현대사가 이 좌파적 시각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가 참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큰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 어, 60년 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식민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는 어, 요즘 들어서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그 일련의 그 이제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뭔가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가졌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제 선입관 이걸 좀 버리고 그야말로 판단 중지를 하고 뭐 호수아래 현상학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판단 중지를 하고서 새롭게 뭐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새롭게 한번 바라다 봐야 될 그런 절실한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발췌개헌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면서 이제 본문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말고 미국은 자꾸 종전 휴전을 하고 나가려고 자꾸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은 또 다시 언제 어떻게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국가를 책임지고 있었던 대통령으로서는 뭐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뭐 지속적인 그 싸움을 할 수뿐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전쟁 자체가 6.25의 발발은 김일성에 의한 어떤 북괴군의 침략이었지만은 일사후퇴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중공군하고 뭐 연합군하고 싸우는 그런 그 형식으로 국제전 형식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고뇌 그런 게 또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끊임없이 이 당파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 뭐 조선시대 때도 뭐 사색강파를 했듯이 저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그
무겁고 해결되기 힘든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고뇌했었을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종의 결심을 해야 될 거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산 정치 파동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판단은 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설의 그 뭐 현상학을 굳이 그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판단 중지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걸 다 백지장으로 돌려놓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사과의 날이 어떤 사과인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요를 한번 볼까요? 부산 정치 파동은 1952년 5월 25일부터 동년 7월 7일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공포까지 기간 동안 6.25 사변 전쟁 중에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파행이다. 이렇게 그 개요가 돼 있네요. 예, 물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사회 시간에 일반 사회나 정치 경제 시간에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그 뭐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쭉 살아왔죠. 그러니까 흔히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뭐 독재주의자 이렇게 그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현대사 교육이 이제 엉망진창을 떠나서 개판오분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사가들이 왜 이런 식으로 그 근현대사를 쓰고 있는지 뭐 경제에 거시경제와 미시경제가 있듯이 역사를 보는 것도 거시적 관점이 있고 미시적 관점이 있다고 그 이제 배진영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개석 그 총통에 대한 그 네, 회고록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 그 참모였던 사람이 쓴 그 책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한 얘기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정치사도 근현대사도 이렇게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시적으로 본 그 어떤 그런 그 역사적인 관점을 뭐 별도의 그 필터링 없이 계속 그큰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그걸 계속 그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전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역사적인 그 관점의 오류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뭐 고대사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중세사 뭐 조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만국조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근대화가 이룩돼 갖고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여기까지 망라해 갖고 정말 좀 더 크고 넓고 그다음에 긴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그 역사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바라다보고 해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왜 이런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개요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저 시대의 모든 일은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을 분리해 갖고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니까 1952년 5월 25일이면은 어느 때예요? 바로 6.25 사변 중이잖아요. 이 6.25 사변이라는 그 표현도 요즘은 한국전쟁이라고 쓰는데 한국전쟁은 그 미국 서양 관점에서 봤을 때 코리안 와 하니까 한국전쟁이고 물론 이제 일본은 조선전쟁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참 일본 애들이 그런 면에서 아주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 북한 애들은 국토 안정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6.25 사변이 맞아요. 이 사변이란 말이 사전적으로 해석할 때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그 시작한 전쟁이 바로 사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비겁한 전쟁입니다.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인간이 힘을 그렇게 숨기는 척하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 그냥 힘없는 사람 뒤통수로 뒤로 갈기는 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6.25 사변입니다. 아주 못된 자들이죠.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1950년 5.30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여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였다. 정말 전쟁 중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왜 대통령을 바꿀까? 저는 이것도 우선 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궁금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뭐 사실은 어, 그 48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52년에는 뭐 임기가 4년이니까 다시 뽑긴 뽑아야죠. 그러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응? 전쟁을 치르는 와중이니까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아니면은 뭐 일정한 시간을 더 그 현직 대통령한테 부여를 한다든가 저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응?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엉망으로 수행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별의 소리 다 하지만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 그런 소리를 듣고 큰 세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아이들이 참 안 됐어요. 응? 그 정말 아주 작은 그이 뇌세포에다가 그런 이상한 걸 다 주입을 시켜나가고 정말 참 대한민국 앞으로 좀 당분간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 초대에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지연절이 돌아오겠지만 초대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죠. 그러니까 48년에 그 재헌국회의원들이 선출됐기 때문에 50년 5월 30일 아무 세상에 응? 전쟁을 하면서 무슨 전쟁 바로 직전이네요 직전. 저 상태에서 여기 응? 선거를 이제 다시를 해갖고 근데 사실 2년이란 기간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때는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2년 뒤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2년 뒤에 무슨 뭐 응? 이 대통령 입장에서 뭘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 야당이죠. 뭐 당연히 야당이 압승을 하겠죠. 우호적인 뭐 이제 당보다 특히 이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반도 기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잔인할 정도로 그 이제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나라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당연히 그 당시에 집권자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든 말든 뭐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권력 이걸 뺏기면 안 되니까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건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사극을 보면은 하오나 저나 아니 되옵니다 하는 어, 그, 그 신하들의 어떤 그 뭐 간청이라고 할까? 그게 정말 국가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오나 저나 그거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 그다음에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끼쳐지면은 그걸 목숨을 내놓고 반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색강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을 부결했고 4월 17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의원 123명이 발의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제출이. 다시 말하면 뭐 법안 제출은 행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직선제 개헌안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는 어,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갖다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안이 두 개가 올라오니까 그걸 같이 이제 상정해갖고 뭐 토의를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렇게 개헌안이 제출됐는데 이에 정부는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를 동원하여 관제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이 동원을 해갖고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갖고서 뭐 집회를 하게끔 만든다든가 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관제민의라는 게. 그래서 국회의원은 우역하는 한편 5월 25일에 국회 해산을 강행하기 위해서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23개 시군의 공비소탕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의 원영덕을 임명을 했다. 이때는 전쟁 기간 중이었죠. 또 당연히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 인해서 허리가 끊기는 바람에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한 철수하지 못한 빨갱이 인민군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빨갱이 활동을 한 겁니다. 지리산 뭐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고 그걸 놓고 또 태백산맥이라고 또 이상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또.
하여튼 음, 그 전쟁 기간 중에 이제 뭐 저런 관제민의를 동원해갖고서 이제 국회 해산을 강행 들국하고 이제 개헌안을 이제 정부 개헌안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은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다음에 산악지대에서는 빨치산이 출몰을 하고 거다가 그 전쟁이 이게 지금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도와주러 그 16개국 해갖고 이제 오긴 갔는데 유엔군이 전쟁이 이게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자꾸 지리멸렬 이렇게 그 세월이 가고 그러니까 계속 젊은이들은 죽어나가고 뭐 미국 내에서 당연히 반전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도 참 곤란하고 애매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전쟁을 끝내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고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그 이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 험악한 이 국가의 어떤 그 변란을 갖다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그때는 그런 지도력이 또 철저하게 필요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관제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아날로그라는 개념이 그거조차도 도입되기 전에 그 하던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아이들 장난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사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서 엉망진창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디지털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갖고서 엄청나게 여론 조작을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사기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관제민의를 동원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죠. 그때 당시는 저게 이제 커다란 그 변수가 됐었을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변수 동원을 해서라도 어, 그 정치 상황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지금 제 입장에서 봐서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 죽었다 깨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라고 하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26일 날,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 일어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 직선제를 강행하는 편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명을 헌병대가 이제 연행을 이제 하는 거죠. 헌병대가 연행하는 정치파동을 이제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겁니다. 그 연행된 그 이제 의원들이 정연주, 정은주네요. 한자로 말하면. 그다음에 이석기, 서범성, 임흥순, 박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공산당 관련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미군정 시기에 이 조선공산당 그,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는 불법이 됐지만 남로당이 불법이 됐지만 그게 허용됐었기 때문에 사실 공산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됐습니다. 큰 얘기가. 어렸을 때 뭐 들은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음, 내가 한순간 잘못했으면 참 자식들한테까지 큰그 누를 끼칠 뻔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공산당들의 어떤 그 활동에 얼마나 그 달콤해요. 거기에 넘어갈 뻔했었다. 그런 말씀을 그때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입장에서 보고서 하고 가는 것도 올바른 그 역사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공학부 사건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유엔 한국위원회 위원단 성명 등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6월 4일에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라고 표명을 했다. 그러나 6월 20일 부산국제국악부에서 야당과 제야 인사들이 반독재 혹은 구국 선언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국제국악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그 하는데 서로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솔직히 별의별 짓 다 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들이 할 때는 저쪽 사람들이 와서 또 그런 일을 이제 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국제공학부 사건이에요. 한편 6월 25일 그러니까 바로 6.25가 일어난 날이네요. 52년 6월 25일이 이제 그죠?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는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 명이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좌익에서는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고 우익에서는 국회를 국회 자체가 그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을 연구하는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해방 공간에서 찬탁 반탁하고 서고 치고받고 싸우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전쟁 중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빨치산으로 그 활동을 했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자, 그래서 이제 발췌개헌이 이제 일어나죠. 발췌라는 것은 뽑는다는 얘기죠. 네? 자, 전국이 혼란 속에서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축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이 발췌하여 혼합한 바, 이른바 발췌개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이제 부통령은 런닝메이트로 이제 그 짝을 이렇게 이루어 갖고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죠. 응? 미국이 지금 그런 그 시스템이잖아요. 응? 대통령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대통령 후보가 이제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갖다 이제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죽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인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이 부통령을 해야지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건데 또 하던 일을 계속 그 이제 똑같은 그 개념과 맥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발췌개헌안은 어, 그 부통령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통령도 선출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든 거예요. 그게 발췌개헌안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3.15 부정선거까지 이제 유발을 시키죠. 네. 이참 진짜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참 이 운명이라고 할까요? 정말 참 기가 막히고 신기합니다. 네, 7월 4일 날 국회의원들이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해요. 출석 의원 166명 중에 찬성 163명,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를 시켰죠. 이러해서 이제 발췌개헌안이 이제 그 통과가 된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공포되었으며, 그러니까 제헌 그 헌법이 있죠. 그거 다음에 이제 헌법이 개정이 한번 된 겁니다. 이승만 정권의 재창출이 이제 가능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이제 뽑으면서 다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통령은 이제 상대당이 이제 됐다 됐죠 아마. 네, 이게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게 부산 정치파동의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몇 개의 뭐 백과사전 내용을 좀 제가 좀 이렇게 네, 취합을 해갖고 요약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몇 개의 백과사전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아주 좌파적인 시각이 뚜렷한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상과 같은 텍스트가 마련이 된 건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자료가 좌파적 시각에 의해서 작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 자료가 모두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전쟁 수행 기간 중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때 당시 상황을.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김일성 집단 및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바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견제 등을 배제하고는 정확한 시대적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써 있는 그런 내용만 갖고서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면 정확한 그 시대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된다. 그 시대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실 것을 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 노트에 이 주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승만의 씌워진 명예가 아니고 멍해죠. 부산 정치 파동의 진실. 왜곡된 근현대사 바로 알기라고 돼 있는데 이승만 정권에 씌워진 멍해, 부산 정치 파동의 진실. 그게 저럴 수뿐이 없었다라는 거. 전쟁은 하고 있는데 미군은 빠져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미군은 붙들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 뭔가 한반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 북진 통일을 해서라도 한반도를 통일해야만이 이제 한반도의 정세가 안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은 또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죠. 결국 제거를 못했지만은 그런 그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놓고서 아주 원고지부 북진 통일만 주장했다 이렇게 그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국토 안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부산 제주도까지 밀어버리려고 했던 김일성에 대해서는 왜 비난 안 하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진짜 막말로 남한 땅에 태어나갖고서 이게 내 나라잖아. 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후세한테 가르쳐야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좁은 그 틈바구니 위에서 고민을 했을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1952년이면은 그야말로 건국이 되고 4년 정도 지난 그런 상태인데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변수들이 있고 또 그 국가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했겠어요. 그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고민할 시간을 안 주고 정권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걸 또 그냥 밀어내려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저는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서로 또 이해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어, 아, 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이 또 사과의 날이 되겠습니다. 사과 먹는 사과가 아니에요. 애플이 아니고 아폴로자이라고 했죠. 자, 사과 유감과 사과의 뜻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열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해놨는데 사과는 상대방한테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각해보니까 입장이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해요. 유감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회피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을 지울 걸 그랬습니다. 1번 국가사과의 날 또는 국가치유의 날은 1998년 5월 26일 호주에서 개최된 연례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호주 원주민과 정복자 간의 지속적인 화해 과정의 일환으로 호주 원주민에 대한 정복자의 학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주라는 대륙이 발견이 됐죠. 뭐 사실은 큰 섬이지만 워낙 크니까 그걸 대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섬으로 따지자면 뭐 아메리카, 뭐 아시아 다 섬이죠. 사실은. 네. 전체가 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큰 그 섬은 이제 대륙이라고 봤을 때 호주는 이제 대륙이 됐는데 여기를 이제 그 백인들이 정복을 했죠.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정복자가 백인들이 정복하는데 얼마나 그다음에 그 백호주의라고 해갖고 유색인 정도를 정말 많이 학대를 한 지역이 바로 호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사과의 날은 1997년 귀양보고서의 1주년을 맞아서 열렸다. 1997년에 뭔가 정복자에 의해서 강탈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양보고서라고 그랬죠. 자, 보고서의 주요 권고는 강탈된 세대에 대한 공식 사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약탈을 당했겠어요. 원주민들이. 그러나 당시 총리였던 존 하워드는 사과를 거부했지만 2008년 2월 13일 26대 총리 케빈 로드는 정부와 호주 국민을 대신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땅을 뺏은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도 서로 화해를 하고 참 남과 북은 화해되지 않는 거 보면 정말 sorry, I'm sorry 이런 뜻이죠. 미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그 5월 26일을 맞아서 참 그 근현대사의 또그 하나의 그 사건이었던 부산 정치포럼 그리고 국가 사과의 날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정말 그 씁쓸한 그 입맛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제 말씀을 듣고서 그 뭐 동의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런 마음 다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 바람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